안녕하세요. 오늘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유는 오늘부로 오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기로는 쿠코인이 일단은 거래 중지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쿠코인에 들어가셔서 KOK를 검색을 하시면은 아예 이제 나타나지도 않고, 이것뿐만 아니라 XT.com도 그 KOK는 지금 검색이 안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중지가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그 KOK와 관련해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은 어, 모드를 보면은 6가지인데, 유니스왑에 되어 있는 이 KOK는 이더리움과 페어 상태로 지금 덱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바이비트와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그 다음에 후오비, 어, 글로벌하고 인도닥스. 여기 보시면은 KOK와 이 네 가지는 USDT를 페어로 해가지고 거래가 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IDR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하지만 코리안, KNW인가? 뭐 하여튼 간에 KOW인가? 뭐 그런 식으로 어, 통화 코드가 있어요. 뭐 ISO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 코드에 요거는 인도 같은 경우는 루피를 사용을 하는데, ISO 코드로는, 통화 코드로는 IDR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거래소 5개에서 쓰는 것처럼, 원화로,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처럼 인도에서는 KOK를 거래를 할 때, 루피를 가지고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US 달러로 그 테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일단은 그 쿠코인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때 제 기억으로는 2022년 한 6월, 5월, 6월 뭐 그때쯤에 KOK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은 코인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쪽을 좀 이용을 해라. 뭐 바이비트든 뭐, 바이비트가 제 기억으로는 22년 5월 20일인가 그 상장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었죠.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라, 뭐 그런 내용을 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사실 아니지요. 어, 그런데 이 상장이 되어 있던 거래소에서 기본적으로 뭐 그 퇴출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 아주 심각한 게, 뭐 상폐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KOK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거래소 그 쿠코인의 그 일부를 그 거래소에 있는 지갑으로 옮겨놨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적어도 재단이든 운영사든 먼저 선제적으로 공지를 해줘야죠. 우리는 공지 본 적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공지가 일찍 일어나고 그랬다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또 매도를 해서 뭐 USDT를 가지고 있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어 그런 재단이나,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공지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그 KOK 재단보다는 운영사라고 하는 쪽에서 공지를 대부분 내보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KOK가 쿠코인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고, 아예 이제 퇴출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XT.com에서도 KOK가 사라진 걸로 봐 가지고는 거기서도 KOK는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공지는 기본적으로 운영사든 재단이든 어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줘야죠. 근데 없었어요. 이게 그들의 수준이에요. 열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컴플레인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없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몇 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뭐 두세 한 세 분 정도가 이미 거래소로 자기 지갑에서 내보냈는데 아직도 여전히 돌고 있다. 그 하나가 지금 확실하게 날짜까지 기억이 나는 게 2023년 9월 23일 12만 한 8천 개를 바이비트로 내보냈는데 아직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해지 수량과 보상받았던 수량을 한꺼번에 바이비트로 내보내는 어 그 행위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나가지 않았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 꽤나 많을 것 같아요. 뭐 꽤는 많다는 게 수십만 이런 수는 아닐 거고, 잘은 몰라도 수백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CS팀의 문의까지, CS팀은 당연히 운영사 쪽에서 운영을 하는 팀이 되겠지요.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점검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쇼핑몰도 아직도 어, 제 기억으로는 2023년 6월 한 말쯤 시작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어, 여전히 그 운영이 안 되는 게 쇼핑몰이지요. 쇼핑몰에 대해 가지고는 공지를 한 세 번인가 하고 마지막에는 완료되는 시점이 명시가 안 돼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1월 31일까지 이야기를 할 때 만 7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2월, 3월, 4월, 5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4개월을 더 더하면은 7개월에 4개월을 더 더하면은 11개월이에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 이게 누구의 수준이냐? 그리고 누구의 그 역할이냐라고 봤을 때 운영사지요. 멍청한 거지요. 아니, 아예 멍청한 것보다는 기술력이 없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회사의 매출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KBS 추적, 시사멘터리 추적이라는 데에서 PD가 방문을 했을 때 뭐 70억 이야기했는데 저는 150, 거의 뭐 160억 다가 저희 KOK를 통해서 만들어진 매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나 개발비나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몇 억 수준이어야 되는 게 거의 160억 정도가 되는 그 정도를 어떻게 보면은 KOK를 통해서 만들어진 매출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해야 될 역할을 전혀 못한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며칠에 걸쳐 가 거의 한 일주일에 걸쳐 가지고 미더비라는 것과
어, 전 세계 뭐 최연소 8승이라고도 하고 유일한 8승이라고도 하고 뭐 되게 그 뭐 스스로를 또 최고 직급자라고 하고 이 사업을 끌고 왔다라고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 영상을 다루었죠. 근데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것과 이렇게 그거를 좀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메인넷, 메인넷에 뭐 테스트넷을 거쳐가지고 크로스 베타를 실행을 하고 오픈 베타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메인넷을 론칭을 했다는 거죠. 그 시점이 아마 뭐 2022년 뭐 한 6월, 7월 이때쯤 됐겠죠. 근데 KOK가 상장이 되는 거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상장을 한 게 바이비트예요. 바이비트가 22년 5월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전에도 몇 개가 뭐 게이트 아이오라든가 인도닥스라든가 뭐 몇 가지가 상장이 되었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따져봐도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 메인넷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상장을 시켰어요. 상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KOK가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래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고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은 KOK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 KOK 플레이 이 앱은 거의 뭐 정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개인 지갑을 가지고서 뭐 개인 지갑에 보상받은 걸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로 내보내거나 또는 거래소에서 사서 내 개인 지갑, KOK에 있는 내 개인 지갑으로 어떠한 뭐 네 가지 있죠. 뭐 KOK, USDT, 그다음에 비트, 이더 이 네 개를 옮기는 어, 일을 한 적이 있냐?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확인을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내가 가끔씩 어, 지금 보상을 받은 게 몇 개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 그 외에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정기 구독권 프리미엄을 매달 사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또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또 보는 거는 어, 공지사항들을 수시로 제가 좀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 공지사항들을 보는 거 말고는 또 할 일이 없어요. 콘텐츠 올라온 거 여러분들 제가 뭐 프리미엄급 구독권을 매달 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봐요. 볼 게 없어요. 근데 그 운영사라고 하는 게 뭐 법인명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었고 그 파운데이션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미디움 LTD로 뭐 홍콩 그 다음에 메타M 그리고 K스테디움 PT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어,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사실은 그 일단은
KOK 플레이 앱 자체를 운영, 유지 보수, 뭐 그다음에 콘텐츠 소싱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콘텐츠 하나도 들어온 거 없어요. 뭐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볼 만한 게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별 가치 없고 흥미를 유발할 만한 것도 없고 이미 그 방영이 됐든 상영이 됐든 좀 인기리에 그 방영이든 상영이 됐던 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볼 필요가 없지요. 그걸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세 개의 법인을 올려놔 놓고 나온 게 하나가 그 KOK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어 K스테디움 PT가 있었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메타 M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어 좀 구분이 돼 있었죠.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거에서 실제 KOK 재단은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서가 그다음에 메인넷 및 KOK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을 그 담당을 하는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K스테디움 PT라고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메인넷 운영 및 유지 보수,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 콘텐츠 소싱 및 운영, 메타M은 메인넷 개발 및 유지 보수, 그 다음에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 콘텐츠 소싱 및 운영 다 동일해요. 싱가포르 법인과 메타M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싱가포르 법인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죠. 메타M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리고 그네들은 그 두 개의 법인은 기술력이 없어요. 기술력보다도 그 맨파워가 아예 없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기술력이 있고 뭐 개발, 유지, 보수 뭘 한다는 거예요. 운영 뭘 한다는 거예요. 앱을 운영하는 거지요. 메인넷을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그 운영 역할을 했느냐? 우리는 2021년도 5월 달인가 쯤에 동아일보인지 중앙일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 계약을 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는 공지도 안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갑자기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운영 KOK 플레이 여기 보면은 KOK 플레이 제가 그 얼마 전에 띄워드렸는데 보여드렸던 건데 어떤 때는 KOK 플레이 어, 플랫폼 구축 용역 계약을 했다. 근데 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거에는 분명히 KOK 플레이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2021년 4월에. 그러면은 2021년 4월 달이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그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결국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이야기고 실제로도 그 K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이름만 있을 뿐 주식회사 미디움이 모든 것들을 그 실제로 뭐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도 계약서가 있다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하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체는 분명히 주식하는 미디움의 임판종일 거다 라고 밖에 유추가 안 돼요. 왜? 지금까지도 김판종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박윤성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제가 2022년 한 8월인가 그때 통화를 했던 사람도 김판종이었고, 그 다음에 12월 27일 3개 단체 시위가 끝나고 나서 미팅을 가졌을 때도 재단 사람이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 씨가 모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송가병 씨라는 전 세계 최연소 활성, 뭐 전 세계 유일의 활성, 뭐 그런 그 사람도 동석을 했었죠. 그 자리에. 근데 누가 답변을 했냐? 김판용 씨가 했어요. 그럼 이놈의 저기 KOK 사업에 재단이라는 거는 아예 존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재단 사무총장 만났었고,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도 했었고, 재단 이사장하고 연락도 주고받았었고 했는데, 어떠한 그 사업에 필요한 뭐 계약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운영사와의 계약 관계부터 해서 오너 원래, 그 다음에 스테이킹 지갑,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럼 누가 다 했느냐? 결국에는 임판중 씨가 다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메인넷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메인넷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뿐 운영과 정책에 끼어들거나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그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풀,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마이닝 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재단과의 대화, 재단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는, 그 정보를 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느냐? 전부 다. 전, 지금도 법인은 살아있어요. 주식회사 미디움, 김판종, 뭐, 대표이사였다가, 다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표이사만 4번 바뀌었어요.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김판종, 그 다음에 정윤호, 그 다음에 권영석인가 그렇고 마지막이 지금 문기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거기는 거의 다 쪼개지고 남아 있는 거는 14명인가 16명인가 밖에 없는 걸로 나와요. 나머지는 크립티드로 뭐 44명, 그 다음에 비오테크놀로지로 한 20여 명, 또 모르지요. 그 머지르티 하던 업체로 또 거기가 알비온이잖아요. 그리로 또 뭐 흡수가 됐을지 전부 다 그래요. 지금은 실제로 K 스테디움 PT라는 그 법인이 하는 역할이 KOK 플레이와 메인넷의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 공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KOK 플레이, 제 아는 분도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CS에 해놨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답변 없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늘 상속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들어갔을 건데 답변 못 받았을 거예요. CS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운영하지 않는데 돈 얼마씩 줬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거래소 상장을 왜 계속했어요? 메인넷이 나오는 시점까지도. 그리고 메인넷이 나오는 시점까지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5선 가야 된다. 5선 가면은 금전적인 어, 이 금전적으로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메인넷이 나오고 나면은 이런저런 제가 요 며칠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KOK 플레이에 있는 사람들, 마이닝 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커뮤니티 풀 간 사람들은 펄펄 날고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 좋다는 메인넷 가지고도 거기서는 유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투자자이면서 중성 유저로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을 중성 유저로 표현을 한 거지요. 그게 8만 명. 뒤에 빨랑 한 개.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한 개 커뮤니티 풀로 넣으면은 회수를 못 한다, 해지를 해서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어, 뭐, 150일, 어떤 때는 200일, 어떤 때는 1년 만에 내가 넣었던 수량을 다 회수를 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연금처럼, 화수분처럼 또는 뭐 인쇄소득처럼 내가 수익을 올리고 살 수가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가 달성이 된 게 없어요. 한 7억 개가 모였는데 7억 개를 거래소로 내보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그 수량이 어느 건지를 제가 보기에는 홀드의 넘버 2가 넘버 2나 넘버 3가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티 풀로 옮겨갔던 수량이지 않을까. 그게 5억 8천만 개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케이스타로 수합이 되면서 모여 있던 것들이 거기 있지 않을까. 그 날짜를 이렇게 보면 좀 그렇게 유추가 좀 돼요. 그러면은 그게 누가 쥐고 있으면 돼요. 소각이 돼야지요. 왜? 케이스타는 가치가 제로였던 거였는데 그거를 수합을 시켜줬잖아요. 수합을 시켜주면서 가치 제로였던 거를 주고 가치가 있던 거를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 손 치더라도 뭐 몇 원을 하더라도 가치가 있었던 그 KOK를 어떤 지갑에 여전히 놔뒀다라고 하면은 그건 누구 거예요? 장사한 거잖아요. 장사라고 해야 되나? 수합 바꿔가지고 내가 쥐고 있고 기존 거는 그리고 가치가 제로였던 거를 주고 그거를 상장을 시켜가지고 뭐 어떻게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KOK는 K스테디움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게 돼버리죠. 근데 그거를 어, 조각 지갑으로 넣지 않고 누군가가 쥐고 있다. 누가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수합을 시킨 그 쪽에서 그 지갑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럼 나중에 KOK 가치가 조금이라도 상승이 되면은 내다 팔면은 KOK 또 주고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짓을 누가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고요. 근데 KOK가 상장이 계속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가 한 600여 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순위를 따지면은
당연히 100이 아니고 50이 아니고 후코인 정도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20위권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서 KOK가 퇴출이 됐다. 얼마나 일을 잘해줬으면은 상장을 시키는데 또 쉽지 않은데 상장이 돼 있던 게 퇴출을 당해요. 참 대단한 기술을 가진 업체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할 거다라고 송가명 씨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김판정 씨 미드업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소스 코드 오픈이 아직도 안 됐어요. 송가명 씨는 2년 전에, 그 다음에 김판정 씨는 1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소스 코드 오픈했어요? 못했잖아요. 투명하다면서요. 지금까지 수익 재원, 수익이 뭐 그 개습이라든가 뭐 여타 것들을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생겼어.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신 분들한테 배분을 얼마씩 해드렸습니다. 공개된 적 있어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전부 다가 거래소가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저는 뭐 게이트 IO든 그 다음에 그 바이비트든 두 개만 살아 있어도 상관이 없다. 나머지 없어도 상관이 없다. 호비 글로벌 같은 경우도 있으면 좋겠다. 뭐 하여튼간에 다 그대로 남아 있을 필요도 없다. 한 두세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려 그러면은 KOK가 가격 상승을 하고 또 가격이 변동성을 갖는데 그 변동성이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뭐 그럴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이유는 단지 그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게 가격 1원나 그다음에 그 스테이킹을 한 게 한 가지 KOK만으로 했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도 욕이나 시거나 하고 그냥 여기에서 모든 걸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KOK 말고 비트, 이더, 테드 이 세 개의 그 스테이킹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그 스테이킹 수단으로 했던 어쨌든 스테이킹을 그놈들로 했어요. 비트, 이더, 테드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 아주 그 악독한 놈들이 그거를 자기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구제비로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범죄예요. 스테이킹은 분명히 네 가지로 했어요. 그럼 네 가지가 남아 있어야 되고 KOK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했다가 해지를 하면은 KOK로 돌려받아요. 스테이킹 돼 있는 거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이드 테드는 스테이킹을 해지를 해도 비트이드 테드는 주지 않아요. 그러면 비트이드 테드는 스테이킹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어 이익 외에 뭐 저기 매출 외에 이익이라고 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200 뭐 20만 원 뭐 800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8천만 원 몇백만 원 한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트 이더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왜 지들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거래소가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한 두 개만 남아 있어도 되고,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데에는 그 우리가 스태킹을 했는 그 나머지 KOK를 제외한 나머지의 가치는 USDT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비트 이더는 한 7만 불 뭐 그 정도까지 갔다가 만 한 4천 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7만 불 넘게도 올라갔었고, 지금도 거의 한 7만 불 가까이 턱걸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거 누구 거냐? 누구의 것도 없어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KOK 플레이에서 D앱에서 기축 통화는 KOK인데, KOK를 가지고서 스태킹을 하고 그다음에 KOK로 보상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스태킹 돼 있던 것들이 이런 범죄자들의 눈가리에 딱 비쳐 가지고 그거를 빼먹고자 하는 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스태킹은 우리의 기축 통화는 KOK니까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비트를 가지고서 KOK 뭐 잡아 넣는다고 그게 그렇게 되나요? 비트나 이더, 테드를 팔아서 KOK로 차곡차곡 스태킹을 옮겨 놓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매수세가 엄청난 거지요. 근데 다 팔아 가지고 케어케를 사 가지 가격이 얼마든 간에 마구 산다 손 치더라도 케어케가 몇 달러가 돼도 이 비트 이더 테드 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가격 이상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주 약삭빠른 가격이 너무 내려갔을 때 사놨는 사람들 거는 그 사람들께 이더스캔에 보면은 언제 매집이 많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대충 나타나요. 그럼 그 수량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어느 정도의 마진을 뭐 자기들이 차익을 가질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지만은, 뭐 0.00 뭐 3달러짜리가 3달러 될 때까지 뭐 어떻게 보면 1000배죠. 그게 10,000%죠. 뭐 이렇게까지는 못 줘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먼저 스태킹을 하신 분들하고는 너무 이게 뭐가 돼요? 고생은 우리가 하고, 우리는 호송 세월도 2년 넘게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인데, 그런 약삭 빠른 인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뭐 이더스캔을 확인을 하든 그 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돼요. 몇 위까지, 천등까지는 1부터 천등까지 보유 수량이 많은 순서가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머리 아프겠지요. 머리 아파도 해야지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두어 개만 잘 해 놓으면은 다른 데는 아시잖아요. 자율상장.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인도닥스가 그렇다면서요. 자기들이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 거래소에 KOK를 사서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유통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거래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율상장이랬고 뭐 도둑성장이라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늘어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K-스테디움이라는 게 개발을 했으면 개발로 끝나고 그게 유지 보수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참가를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SOP 50% 삭감 그 제안은 K-스테디움 PT라는 데서 나왔을 거예요. 관여 안 한다면서요. 다오에서 한다면서요. 다오가 어디를 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커뮤니티 풀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지요. 그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음, 제가 지금까지 이 일만을 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 풀에 100% 돌아가는 시스템을 100% 이해는 이해를 한다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하나에 휘둘리고 있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미더블 하고 거기에 댓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전 그런 거 저희 단톡방에 저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를 하고 나면은 뭐 응원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게 좀 과찬의 내용 이런 거 들어오면은 저 정말 그 그런 표현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도 좀 오고 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거기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일종의 찬양하다시피 하는 그런 글까지 올라와요. 누구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김판종 씨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업은 어떤 개인, 어떤 기업, 메인넷을 개발하는 기업을 믿고서 하지 않아요. 이더리움도 뭐 어떤 저기 팔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비트코인 다음에 잡코인의 뭐 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어디에서 얼핏 본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좋은 거를 비탈릭 부텔린이 생각을 했을 때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떠한 좋은 걸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가 잘해 가지고 그 가치가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거기에서 스마트 컨트랙과 같은 그런 거를 제공을 하니까 거기 뒤에들이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아무나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오픈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그 메인넷을 개발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이런 거에 뭐 앱을 개발하듯이 그렇게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앱을 개발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이더리움에서 수익으로 챙긴 거예요.
속도가 20 TPS 뭐 이 정도 수준이라도 정말 많은 디앱들이 그 올라가 있잖아요. 그 디앱을 올리는데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텔린이 "여기 좀 들어와 주세요."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쪽 이 그 그라운드 체인이라는 이쪽은 보면은 제가 그 올해인가 올해 연초에 1월 달에 음성 파일 3 개를 그 올라온 거를 들려 드렸잖아요. 그 내용 보시면은 그러니까 디앱이 지금 그 메인넷이 출시를 하고 저기 론칭이 되고 나서 만 2 년이 흘렀는데 크립티드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어 프로젝트 패스트 해 가지고 그 디앱이 1개 올라와 있어요. 27 개는 리뷰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채택이 안 된 거죠. 투자도 안 된 거고. 결국에는 1 개라는 이야기예요. 2년 동안. 그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어 2 년이 지났음에도 별반 차이는 없다. 그리고 거기서 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가치가 상승이 엄청나게 되고 할 거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예요? 덱스지요. 아테네스와. 지금 거기에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정지 상태라고 보세요. 제가 들여다보기에는 거의 정지 상태예요, 지금. CEX 2 개에 상장을 했어요. 덱스가 안 되고 CEX 2 개를 상장을 해 놨는데 CEX 2 군데에다가 상장을 해 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는 8만 명, 8만 명 중에서 보상받은 거를 또 이 그 거래소로 보내거나 또는 덱스라는 뭐 2 개의 그 페어 상태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다른 페어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 맡기고 그걸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빈발할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모든 게 어려워요. 자기들도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메인넷 자체도 메인넷 개발하는 쪽에서 2023년 2월 달에 했던 미드업을 제가 두 번째 미드업을 Q&A 한 내용을 들려드렸잖아요. 갓난아기라고 표현을 해요.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송가병 씨 이야기대로 내가 투자를 해놔 놓고 내가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또 차별화 줄 거다. 그리고 중성 유저니까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를 다니면서 현대자동차를 몰지 벤츠를 몰 수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나온 거는 내가 알든 모르든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건 내가 뭔가를 쓴다는 이야기는 내가 페이먼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그 쪼끔의 트랜잭션 돼 가지고 발생이 되는 가스비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갚기 위해서 더 많은 거를 지급을 해야 된다.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내가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그 금액이 크겠어요? 가스비가 크겠어요?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뺑글뺑글 돌아봐야 그거는 내한테 내가 트랜잭션 일으키고 내가 뭐 100 원이다. 100 원. 100 원을 내가 갖는다. 그럼 가지면 뭐 해요? 그건 뭐 의미가 있어요?
인플레이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뭐 계습이나 다른 수익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조 단위를 그 회사가 벌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생기고 그게 뭐 이후에 뭔가 수익이 생겼어요.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그게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결국엔 또 헬스테인 PT죠. 헬스테인 PT는 또 누구예요? 누구죠? 그러면 거기서 다 챙겨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운영비조차도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십시일반 뭐 월 구독료 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뭐 만 원이든 어떻게든 뭐 좀 그 도네이트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월정료를 좀 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우리는 정말 2월 26일 정도가 피크였을 거예요. 7달러까지 갈 때까지. 어디에서? 0.14에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계속 하니까 전 세계 유일의 팔성은 한 이야기가 우상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이게 비트코인이나 여기는 변동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끌을 가지고서 이거를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갖고 이거를 좀 사놔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놈은 이만큼 지금 우리 저거 노트북 위에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 밑으로, KOK는 이 밑으로 지금 땅속까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시민언론 열린 공감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그것도 일부 보여드렸잖아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재단처럼 그 상장을 시켰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어디 없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지들이 써놨는 대로 보면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달로 해가지고 미디움 LTD 홍콩이었고 메타 M 홍콩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홈페이지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주소도 거기에요. 뭘 의미해요? KOK 재단이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우리는 다 병신이에요. 병신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저앉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싸워야지요. 제 이 영상을 김판정 씨가 보고 송가병 씨가 본다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결과를 놓고 현재 상태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비트위드 테드의 행방을 모른다라고 하거나 그거를 지금 썼다 그러면은 다 메꿔 놓고 다 내놔야죠. 그리고 투명하게 스테이킹을 몇 개를 언제까지 뭐 이게 스테이킹이 됐고 이거를 밝혀야죠. K 스테디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메인넷을 운영을 해서 트랜잭션이나 이런 수익을 이런 쪽을 통해서 발생이 된 수익에 대한 재무 현황을, 그러니까 이제 뭐그 매출 현황 뭐 손익 이런 거를 다 공개를 거긴 해 줘야죠. 그 수익은
누구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커뮤니티 풀 거라면서요. 근데 그거는 커뮤니티 풀에서 뭔가를 한 거에 대한 것만 받아가야 돼요. 근데 송가병 씨는 거기에서 가스비라든가 모든 게 발생이 되면은 커뮤니티 풀로 준대요. 왜? 그게 아니죠. 커뮤니티 풀에서 뭔가 투자를 한 데에서 수익이 나온 거는 자기가 받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업 개발자한테 투자를 했으면 그 기업이 활성화돼서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 트랜잭션 피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서 올린 매출의 수익의 몇 프로는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계약이 있었겠죠. 그럼 그거를 가져와야죠. 근데 뭐 말이 정말 커뮤니티 풀이 K스테,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주인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주인처럼 하고 있는 거는 운영사라고 이야기했던 업체가 지금 거기에 오너처럼 하고 있어요. 제가 어 오늘까지 그 기사로 내보내기 위한 그 자료를 서술 형태로 한 5페이지 정도를 작성을 일단은 거의 뭐 그 최종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내용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작성은 완료를 거의 하다시피 했어요. 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을 첨부를 해 가지고 제가 언론사한테 일단은 보낼 거고, 또 한 군데 방송을 하는 쪽에도 보낼 예정이에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결국에는 수사권에도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이브로 하는 어 그 방송에 꼭 출연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컨택을 해 봐야죠. 다 까버릴 거예요. 누구에 해당이 된 거. 오늘 언급했던 두 사람에 대한 부분. 실제로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런 기록물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어 그쪽에서는 질문이 있을 거고 저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근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게 맞는지 좀 쉽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영상의 제목을 달 때 쿠코인 어 그 KOK 거래 중지 또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좀 보시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한 곳에서 상폐가 되면은 다 상폐예요. 근데 거래소는 거래소마다의 그 상폐를 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뭐 그 루나 클래식이나 이런 게 거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쿠코인이 상태가 되는 거기에는 루나와 이전에 루나였던 루나 클래식이 0.00011 정도 될 거예요.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루나는 0.5불대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게 법적인 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는
일단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어요.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키는데도 기준이 자체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상패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할 거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의 내용이라면은 적어도 재단이든 운영사든 개혁회의가 쿠코인에서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고 상폐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먼저 공지를 해 줬어야죠. 얘들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공지는 이런 게 어, 그 연락처를 누구한테 어디로 연락처를 남겨놨어요. 그때 뭐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뭐 쪼개고 쪼개가지고 뭐 그런 거 들여나 보겠나 싶을 정도기도 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공지는 분명히 후코인 쪽에서 통지가 됐을 거다. 그런데도 그 공지를 하지 않았다. 알만하지요. 근데 혹시나 거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이건 다 날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후코인 지갑에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거래가 지금 정지가 됐을 뿐 출금은 다른 지갑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한이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게이트아이오든 뭐 바이비트든 이런 쪽 거래소를 빨리 설치를 하시고 KYC 인증도 받으시고 뭐 그 이전을 하시는 작업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던 이 KOK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돼요. 제가 제가 아까 여기 그 KOK를 한번 들여다봤을 때 KOK가 지금 그 가격이 제가 그 아까 봤을 때는 0.003 3355인가 뭐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자산 이전을 현재 쿠코인 지갑에 있던 것들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오늘 쿠코인 거래소 거래 중지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내용으로 해서 설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 명심합시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기록물 다 없앨 겁니다. 저놈들이. 그러니 우리는 뻗겨내야 돼요.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때까지 힘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